튼튼한 물은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이 가을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Coming soon. 10월 1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날 모르면 안 되죠. 그렇지요. 네, 특히 행군기 가족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날 10월 1일 국군의 날이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어서 쉬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아쉬운 그런 날이죠. 오,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군의 날, 공휴일이었다는 걸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1990년도에 공휴일에서 제외가 이제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우리 군인분들에게는 그날이 휴무십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안 쉬어도 돼요. 그날 우리 장병 여러분들만 쉬면 됩니다. 네. 국군 장병들에게 국군의 날은 잔칫날이죠. 뭐 휴무일인데다가 이 특식이 특식이 나오잖아요. 고기, 과일, 뭐 과자가 잔뜩 든 위문품을 네 받기도 하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국군의 날이 장병분들에게는 정말 신나는 날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가요? 예, 이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10월 1일 우리 국군에게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이거든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이 자주국방과 통일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오, 이 내용 왜 제가 알 것 같죠? 네.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전세가 역전되고 나서 백골 부대가 38선을 돌파한 거 아닌가요? 백골 부대, 정확하게 기억하고 네, 계시네요. 백골 부대. 행군기 메이커 부대 특집에서도 다뤘었죠. 네. 이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 3, 4단 백골 부대가 포항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330km를 빠른 속도로 진격했고 전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부대입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1일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거군요. 맞습니다. 1956년 10월 1일 제1회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로 벌써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 하면 뭐니 해도 기념행사 아니겠어요? 이게 볼거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껏 국군의 날엔 군의 사기 진작을 높이고 또 국민 간의 유대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시가 행진, 대규모 열병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자랑하는 최신 무기 공개나 특수부대의 각종 시범, 각군의 전력이 담긴 상륙작전 시연도 이뤄졌었어요. 또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이 큰 군인에게는 포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즐거운 소식이 이제 또 있는데요. 국군의 날을 맞아서 기업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또 벌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할인, 그리고 외식 프랜차이즈 할인, 전시회 할인 등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들 미리미리 체크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소식 가득 준비했습니다. 행군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공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그리고 TV를 함께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자, 다들 TV 앞으로 모이셨습니까? 오늘은 제74회 국군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앞으로의 7년, 70년, 700년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오. 기대되시나요? 700년 후! 보고 싶나요? 자, 미래 우리 국군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궁금하다. 약간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제가 또 마블의 광팬으로서 아하. 아이언맨이 있는 마크 같은 슈트가 개발이 돼서 손바닥에서 빔이 이렇게 빵 발사되고 또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렇게 어떤 공격이든 받아내는 강철 방패 빵 이런 게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미래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약간 이제 서든이나 배그 같은 FPS 게임처럼 고글을 딱 끼면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딱 그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임 그 이제 조준이 딱 자동으로 조준되고 그래서 이제 쏘기만 하면 뭔가 백발백중 뭐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 쏘면 그냥 딱 맞는 거. 와. 과연 그게 먼 미래 이야기일까요? 정말 영화와 게임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기술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4차 산업 신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전투 체계로 우리 군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우리 국군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국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충성TV 스마트 디지털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라니 특집입니다. 아마 오늘 놀랄 일 많으실 거예요. 아, 오늘 정말 제목이 기네요. 네. 제목부터 정말 놀랍네요. 네. 네. 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테니까 긴장 바짝들 하시고요. 자, 여러분 막간 퀴즈 하나 제가 낼게요. 네. 자, 미래 첨단 과학 기술이 구현된 지상 전투 체계의 총칭으로 우리 육군은 2040년까지 모든 전투 여단을 이 부대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 자, 이 부대는 과연 무슨 부대일까요? 힌트는 5글자. 와, 잠시만요. 어렵다. 5글자. 스마트 부대? 오, 오. 스마트 부대. 전혀 모르겠는데. 정답. 정답 이거 진짜요? 또 얘기해보세요. 아주 막강한 부대. 정답. 정말 최첨단 부대. 정답. 정말 최고의 부대. 정답. 김대희 선배님 부대? 그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5글자가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확한 정답은 아니고요. 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출범과 동시에 정말 엄청난 화제였는데요. 25사단 시범여단의 아미 타이거 아닙니까? 정답! 아미 타이거. 네, 지난 6월부터 25사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아미 타이거를 중심으로 첨단 무기 체계와 워리어 플랫폼을 도입했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이게 정확한 내용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이제는 정말 손가락 크기만한 드론이 적을 찾고 무인 장갑차가 전쟁터를 누비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른바 국방혁신 4.0인데요. 육군은 현재 육군 비전 2030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류 육군이라는 정책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바탕에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장비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아미 타이거가 있는 겁니다. 뭐 인공지능 AI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 최첨단 슈트, 자동 에임 뭐 이런 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이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군의 과학화, 최첨단화를 실현시켜주는 게 있다고요? 아이언맨의 인기 요인이 뭡니까? 바로 수트발. 맞아요.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첨단 수트잖아요. 우리 맞아요. 장병들에게도 이런 수트가 생깁니다. 와. 바로 워리어 플랫폼입니다. 오. 이 워리어 플랫폼, 워리어 이꼬르 전투원, 플랫폼 이꼬르 체계. 이 전투원을 위한 최첨단 전투 체계라는 뜻인데요. 전투원의 생존력을 높이고 전투력을 극대화시킨 무기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착용하는 플랫폼을 새롭게 바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워리어 플랫폼에 뭐가 있나요? 궁금하시죠? 네. 오늘 어마어마한 신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워리어 플랫폼입니다. 총 33종으로 구성된 워리어 플랫폼 중에서도 핵심이 될 만한 장비들로만 이렇게 엄선했습니다. 네, 오늘만 진짜 오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소개해드릴 최첨단 방탄 헬멧입니다. 그동안 우리 장병분들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하시필 안 돼서 참 고생하셨죠. 아, 너무 고생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머리 위쪽에 피하시필 IR이 탑재돼 있어요. 무려 탈부착. 맞아요. 탈부착할 수 있고요. 어머. 이게 또 아주 신통방통 신기방기한 게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저기에선 알죠. 불 반짝반짝거리는 거. 어머. 저기에선 아니면 LED 전멸 신호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걸 아군에게 인지시켜주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야간 투시경 장착됩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얼마나 좋냐면요. 얼마나 좋게요. 헤드셋 착용이 쉽도록 뒤 부분이 드러나게 제작된 하이컷 타입입니다. 또 다른 숨은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밤에 깜깜해요. 앞에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헬멧 위에 장착된 야간 투시경 하나면 걱정 없어요. 없어요. 자, 바디를 위한 트렌드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방탄 복이에요. 넉넉한 수납 공간이 대박입니다. 오. 탄환집 당연히 들어가고요. 전에는 이 탄환집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탄환을 쉽게 갈아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제품은요. 자, 헤드폰처럼 생겼죠? 맞아요. 근데 청력 보호 셋입니다. 근데 그냥 헤드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격하고 폭탄 터지고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있으면 돼요. 이게 기특해요, 또. 소음기 플러스 통신 장비예요. 청력 보호도 되고 아군이랑 통신도 가능하답니다. 이 알찬 구성이 뭐라고요? 워리어 플랫폼! 와, 최첨단 장비와 최첨단 기술이 완성된 전투체계. 이게 바로 워리어 플랫폼이군요. 와우! 와우! 아직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진보하면 아이언맨 슈트도 부럽지 않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장병들이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면 뭔가 개인의 능력이 엄청 또 향상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전투원의 생존력은 높여주고 전투력은 극대화 되겠죠. 이 인체공학적이고 성능이 개선된 다양한 워리어 플랫폼이 개인별로 전투원에게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 방탄 헬멧의 경우 9mm 보통탄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소재가 강화된다고 하네요. 와. 특히 방탄복의 경우는 총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방호 면적이 넓은 형, 작전 활동성이 좋은 형, 신속 해체가 가능하면서도 방호력이 우수한 형 이렇게 3가지입니다. 특히 이 3가지 종류는 작전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 이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실제로 아미타이거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총 3단계까지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30여 종에 달하는 구성품 개발이 주목적인 1단계는 2023년 완료될 예정이고요. 2단계 전투 장비와 장구류가 연동되는 통합형 전투체계, 그리고 일체형 전투체계인 3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히 장비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계시진 않겠죠? 그런 걱정 싹 날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그 이상을 보여드릴게요. 팔로우 미! 자, 아주 어렵게 구해온 제품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FPS 게임의 환상적인 기술을 현실화시켜주는 바로 그 소총입니다. 여러분, 사격 만발의 꿈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네. 이 소총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백발, 백중 가능합니다. 자, 사격 만발의 꿈 아직 꾸고 계신가요? 그 꿈 이뤄드립니다. 와우! 와우! 있으면 저도 사격 만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이 새롭게 진화된 소총에는 3배율 조준경, 레이저 표적 지시기, 손잡이 받침대가 장착되어 있어서 사격 명중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적외선 화상이 있어서 야간에도 대나처럼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 근데 잠시만요. 명중률이 높아졌다는 건 알겠는데 조준경 표적 지식이 뭐 이게 무슨 말이죠? 조준경. 이 말 그대로 이 타깃을 조준하기 쉽게 도와주는 장비인데요. 너무 고가라서 이 수량 확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방산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한 덕분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 표적지 시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내가 어디를 조준하고 있는지, 사격을 하면 대략 어느 위치에 탄착점이 생기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특히나 워리어 플랫폼으로 보급되는 이 레이저 표적지 시기는 적외선 야간 투시경도 장착되어 있어서 적외선 조명을 탐조등처럼 비출 수 있는 일루미네이터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만 들어도 멋진데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훈련소에서 사실 그 사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100사르밧, 250사르밧, 500사르밧 볼 때 이 총의 높이를 조금씩 이렇게 달리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뭐 그렇게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타겟에 명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또 올라간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 2019년 1월 육군 시범부대가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사격 실험을 했는데요. 워리어 플랫폼 착용 전후를 비교해보니 명중률이 훨씬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3를 주로 사용하던 사수가 소총으로 총기를 바꾸고 첫 사격을 했는데 특등 사수를 달성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첫 사격의 특등 사수. 네, 그리고 300m 이상 떨어진 표적은 물론 최대 400m 떨어진 표적까지 명중시킬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아니, 아니 이렇게 네. 되면 네. 네. 사격 만발해서 휴가 가는 게 없어지겠네요. 아이고. 다 사격 만발인데. 이동하면서 쏴서 맞춰야 되나? 아니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행군기를 진행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아니 우리 군의 첨단 장비가 또 남아 있나요? 설마 끝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계속 따라와. 팔로미. 자, 이번에도 최신 모델과 함께하겠습니다. 요 드론이 폭발물을 들고 적진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투하! 뻥!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론이요, 적진에 파고들어요. 사람 못 가는 데를 갑니다. 그리고 정찰을. 네, 이게 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기능 장착됐습니다. 실시간으로다가 정찰, 공격, 수송까지 가능하고요. 정말 이거 하나 있으면 다른 무기 안 부러워요. 와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만능 제주꾼이죠. 드론봇. 미래 강군의 핵심 전력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드론봇으로 정찰, 공격, 수송 임무는 물론이고 폭발물 제거, 지하 탐사까지 가능합니다. 이 말 그대로 이 현대전의 필수 전력인데요. 이 드론은 기동력을 발휘해서 지형 지물을 파악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등 적에 관한 정보를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방송 촬영할 때도 드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도 저희 지금 드론이 띄워져 있잖아요. 진짜로요? 실내 스튜디오에서도. 오호. 그리고 또 요즘 어른이나 뭐 학생분들도 드론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이런 드론이 전시 상황에 쓰임이 될 거라는 거는 사실 상상을 잘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국군은 2025년까지 주요 부대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 체계를 전력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작전 효율성을 검증하고 부대 구조 및 교육 훈련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와,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잖아요. 앞으로 1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력도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또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죠? 대한민국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또 우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연 씨. 놓아, 네, 여기, 꼬리, 이거, 우리, 소리. 네,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전쟁 정보를 장병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쟁 상황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프라이즈! 와우! 판타스틱! 예, 맞습니다. 이제는 모든 전투 체계와 전투원이 이 통신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드론이나 수색 부대가 수집한 전쟁 정보를 지휘관과 장비, 전투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뭐 저 복무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이제 최전방에 적의 포탄이 날아왔다 하면 정찰대가 이제 지역을 가서 정찰을 하고 다시 지휘소에서 이제 상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보병들이 걸어가서 해당 지역에 투입을 한 다음에 이제 전투를 벌였을 건데 이제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소개한 워리어 플랫폼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 워리어 플랫폼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투 장병들과 드론봇들이 보내오는 동영상이나 음성, 전쟁 상황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바로 전송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 C4I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레이더를 통해서 수집한 전쟁 상황과 정보를 통합해서 컴퓨터에서 한눈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게임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전쟁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휘관의 판단도 더욱 빨라지겠죠. 이 육군은 네트워크화를 위해 2025년 전후로 위성 기반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초연결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는 모든 전투 플랫폼에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연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상황 파악이 끝나면 작전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이때 빠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죠. 당연히 있죠. 예, AI 다들 아시죠? 네. 인공지능이 이 지휘관의 판단을 돕습니다. 이 마치 엔드게임의 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예,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예상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지휘관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와. 네, 대표적인 게 바로 AI 참모인데요. 아군의 방책을 제시해주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최적의 전투 수행 방법을 제안해주면 전투 수행 절차가 단순화되고 또 적보다 빠른 방어와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 사회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나 빨리 진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지금 이제 현실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와! 죄송합니다. 듣기도 전에 몰랐습니다. 청개구리다, 청개구리. 이 기술은 드론뿐만 아니라 군 위성 상급 감시 자산은 물론 무인 항공기가 제공한 영상을 바탕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목표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빅데이터도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인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전지의 지형적 이점과 최적의 기동로를 분석해주고요. 또 적의 이동 방향과 공격 축선을 예측해주기도 합니다. 아, 제가 한 4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우리나라의 기술력 정말 대단해요. 잘하네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더 놀라실 것 같아요. 뭐요? 아니 앞으로는 도구 보병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 너무 좀 놀랄만한 일인데 우리 국군에 제일 많은 보직이 또 이제 보병이거든요. 그렇죠. 보병이? 그렇죠. 보병이 말 그대로 걸을 보자를 써서 걸어 다니는 병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군인들이 안 걷는다는 소리일까요? 이젠 도보로 행군하고 싸우는 개념의 보병에서 벗어나 첨단화된 장비로 기동하는 군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가 바로 K808 차륜형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인데요. 이 보병들이 이 장비를 타고 빠르게 전장을 누비는 거죠.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최고 장점은 역시 빠른 속력인데요.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100km, 비포장도로에서 50km, 야지에서는 25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이어가 총알에 맞아 펑크가 나도 시속 48km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이 대량 도입이 되면 우리 보병 부대원들이 더 신속하고 빠르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최첨단 장비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기능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기존 수송 트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호력과 전천후 주행 성능, 그리고 화생방 방호 능력까지 갖췄는데요. 그리고 물 위를 주행할 수 있는 워터제트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도 장착이 돼서 보병부대의 화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이 장갑차 하나로 훨씬 효과적인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이 그 차륜형 장갑차를 실제 훈련도 하고 있습니까?
네, 2021년 1월 첫 전투 실험 훈련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훈련이었던 임진강 일대에서 펼쳐진 혹한기 전술훈련에서 거친 임진강을 가르며 도섭에 성공했습니다. 이 도섭 작전을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우수한 기동성도 인정받았죠. 2023년까지 약 600여 대가 생산될 예정인데요. 이후에 모든 보병 부대가 기동화 부대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와, 근데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일들이 상상을 더해서 네 그런 일들이 현실화가 된다니 너무 놀라워요. 예. 오. 자, 오늘 준비한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육군의 혁신적인 미래 청사진과 국방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강하고 스마트하게 진화될 육군의 도약을 저희 행군기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행군기에도 첨단 음향 기기가 있죠.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육군의 미래형 전투 체계를 선도할 시범부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행군기 SNS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나가는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사건의 재구성의 마스코트시죠. 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범인의 심리를 섬세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쿵! 뭐 정신 못 차렸네. 다른 부대원들은 뭐 하고 있어? 분대원 전원 완전 군장으로 집합. 아, 야. 아니 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네. 어떡해. 고자질쟁이,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혔어요. 어느새 무자비한 집단 폭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난히 달빛이 환하던 밤이었는데요. 모두가 잠이 든 줄 알았던 그 시각, 벼랑간 연병장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밤에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고요한 밤의 침묵을 깬 소리, 이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병사들이었습니다. 한 군대 전체가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고 있었거든요. 아, 야. 무서운 소리 많네요. 끔찍한 소리죠. 야밤에 완전 군장을 하고 소위 뺑뺑이를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오. 땀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 가운데 유난히도 새파랗게 질려있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A병사. A병사는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을 감시하던 B중대장은 병사들에게 멈추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A병사만 의무실로 데려갑니다. 아니 어떻게 저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멈추지 말라고요? 쓰러진 A병사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군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자, 이 진단서 한번 보시겠어요? 아 과도하게 운동해서 기절했었던 거네요. 병명이 기타 실신 및 허탈, 뭐 저혈당증,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 이렇게 있네요.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면 스트레스 때문에 잘 못 먹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은 정말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때는 몇 주 전 아침 식사 시간 군대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진 병사는 바로 A병사. 밥 먹다가 사라졌다고요? 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급식줄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간 다음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A병사의 이런 행동은 몇 번이고 반복이 됩니다. 급식줄에 서 있다가 화장실 핑계로 사라지는 이 행동.
밥 안 먹고 어디 가는 거죠? 뭐 혹시 메뉴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딱 그거네. 그러니까 그 밥 먹기 전에 인원 체크를 하니까 인원 체크하고 나서 빠진 거네. 그러니까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다른 거 먹으려고 저기 충성마트를 갔던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짱박해서 이제 자려고. 맞습니다. 이게 네. 평소 편식이 심하던 A 병사는 급식 메뉴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식사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요. 안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날에는 급식을 거르고 충성마트에서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었죠. 이게 훈련을 열심히 하면 사실 돌을 씹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요. 그날의 메인 메뉴는 버섯 탕수육. 그날도 이 A 병사는 곧바로 충성마트로 직행을 했습니다. 라면에 냉동에 즉석 밥에 한 상 거하게 차려서 먹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A 병사의 행동을 B 중대장이 보고 있었던 거죠. 왜 뭐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충성마트에서 라면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결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맞아요. 의외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창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에 그 병사가 충성마트에 있는 게 영 이상했던 거죠. 군에서 밥을 거르는 행위, 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병사들의 결식은 전투력 하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에요. 간부가 A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네. 밥 왜 안 먹냐? 다른 부대원들은 뭐 하고 있어? 의외로 좀 연기가 자연스러우시네요. 근데 먹을 거면 숨어서 먹지. 딱 걸렸네 중대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A 병사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니까 바로 이제 분대장을 호출합니다. 분대장에게 그동안 A 병사가 여러 번 결식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B 중대장은 불호령을 내립니다. A 병사가 속한 분대원 전원, A 병사가 속한 분대원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 에? 군대원들까지요? 전체 다. 전체 다? 이탈한 인원을 왜 챙기지 않았냐는 이유였죠. 네. 그날 저녁 분대원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아야 했습니다. 왜? 결식한 A 병사 때문에. 아 근데 한 사람 때문에 군대원 전체가 얼차려를 받은 거네요. 맞아요. 억울하겠다. 아니 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불만은 시작부터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입에서는 욕이 흘러나오기 시작도 하고요. 야, 우리가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더 중대장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너희 분대 전원 충성마트 이용 금지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가만 안 둬. 아니 전체를 그냥. 충성마트 이용 금지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맞아. 그날 이후 A 병사가 급식을 거르는 일은 사라집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분대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A 병사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대하는 A 병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뭐 편식까지 그냥 싹 사라졌어요. 잘 됐네. 네. 군대원들이 좀 무섭긴 했나 봐요. 식사 시간에 A 병사가 싫은 내색을 하거나 반찬을 남기려고 하면 바로 욕설이 날아온 거죠. 아 그거는 좀. 이 아직 뭐 정신 못 차렸네. 지 때문에 당한 거 뭐 생각을 안 하나 봐. 아유, 병사들 리액션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좀 약한 거예요. 아 진짜요? 이 약한 겁니다. 예. 사실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분대원들의 식사에 대한 참견은 괴롭힘으로 이어집니다. 네. 어떡해. 심지어는 뭐 실수인 척 A 병사의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개인 정비 시간에 A 병사만 빼고 게임을 하는 등 여기서부터 이제 교묘한 따돌림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니 애초에 발단이 된 A 병사가 미울 수는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따돌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A 병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바로 중대장에게 달려가서 신고를 했죠, 이제. 그건 잘했네요. 그런 거는 바로바로 신고해야죠. 네. 네. 근데 이때 중대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왠지 중재를 해줬으면 너무나도 평화롭게 끝났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재구성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확합니다. 비슷한데요. 그 중대장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분대원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 여기서 30바퀴 띵걸음 실시. 아니, 30바퀴. 이것까지 전원 연대 책임인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중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죠. 네. 이때부터 A 병사는 고자질쟁이,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혔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설 관리병이 분리수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쓰레기의 출처는 하필 A 병사의 분대였고요.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전 소대원을 분리수거장으로 다 집합시켰죠. 아 근데 왜 안 좋은 일들은 꼭 연이어서 터지는 건지 참 엄청나게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장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이제 바닥에 막 나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대원들은 그 쓰레기를 다시 다 분류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창고 정리와 배출된 쓰레기까지 모두 다 분리수거를 해야 했죠. 그거 다시 분리하고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요. 근데 이제 A 병사가 자꾸 또 졸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대원들은 분리수거를 잘못한 게 당연히 A 병사였을 거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거 그거네요. 그냥 모르면서 그냥 몰아가는 거네요. 그때 이제 누군가 A 병사에게 이렇게 쓰레기를 던집니다. 처음에는 휴지도가 그러다가 점점 깡통 캔이나 페트병이 날아들더니 어느새 무자비한 집단 폭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사람한테 쓰레기를 던지는 건 너무한데요? 그렇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B 중대장은 또 한 번 분대원들을 연병장에 다 집합시킵니다. 결국 갖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 병사가 기절을 하고 만 거예요. 입원에서도 트라우마로 밥을 잘 먹지 못해서 식이장애 진단까지 받았고요. 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일단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전 처음에 이제 그 연대 책임으로 그 연병장을 돈 거는 좀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분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대장이 그 빠진 분대원을 체크 못했기 때문에 뭐 연대 책임을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중대장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고 신고를 했을 때 그 병사들을 그 제재를 해야지. 그걸 또 연대 책임으로 돌리고 맞아요. 네? 지금 마지막에도 뭐만 있으면 다 연대 책임으로 돌리는 게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게 보통 이제 결식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 선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에 결식을 하거나 안 먹으면 관리 안 하냐? 이 정도에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왕따시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뭐 분대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니 쓰레기를 던진 병사들을 혼을 내야지. 그쵸. 왜 그걸 또 다 그 연대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참 사소한 일인데 결식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대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됐고 결국 원인 제공자는 따돌림까지 당하게 된 거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군에서 끼니를 거르는 게 정말 이 정도로 좀 큰 일인 건가요? 군에선 식사를 거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체력이 곧 전투력이잖아요. 결식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군형법상 항명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사실 저도 이게 군생활을 하면서 결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항명죄까지 해당하는 줄은 몰랐는데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이 정도였으면 저도 결식을 최대한 안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제 군에 입대를 하면 아무래도 또 식사를 함부로 또 거를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A 병사는 끼니를 이렇게 거르게 된 걸까요? 아마 A 병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당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지속되면 음식을 섭취하고 먹는데 흥미가 없어져요. 그 맛을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극적인 걸 먹으면 그나마 맛이 좀 느껴지니까 충성마트에 자꾸 찾아서 음식을 섭취했을 걸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다 보면
음식 섭취 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A 병사가 그런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군인이 끼니를 걸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식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군인의 의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명백히 개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맨 처음에 밥을 안 먹었던 건 A 병사인데 가만히 있던 분대원들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됐잖아요. 연대 책임이라는 이 자체가 좀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헌법상 연대 책임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만 군인은 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그 군인이 가진 헌법상 기본권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전시나 전술 훈련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외의 상황에서 연대 책임은 인권 침해에 해당해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 중에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요즘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뭐 중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했는데 뭐 전시 상황이나 훈련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뭐 이것도 인권 침해죠? 이번 사건에서 비 중대장이 분대원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물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명백한 이런 사안까지 집단의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건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얼차려라고 하는 이 군기 훈련의 경우는 이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또 그 절차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은 부대원들 전체에게 군기 훈련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연대 책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연대 책임은 오히려 병영 분위기를 저해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을 제공한 그 병사에게 원망이 생기고 또 결국 이 원망이 사건에서도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이어졌죠. 여기서 더 나아가 탈영이나 인명사고 같은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운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만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럼 중대장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소대원 전체에게 과도한 연대 책임을 물은 걸까요?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그렇죠. 예. 연대 책임을 지게 하면 병사들이 서로 감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료 병사가 저지른 잘못이 결국 내 책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제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관리자 입장에선 단속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네. 이런 이유로 연대 책임이라는 게 조금 남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군생활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훈련 같은 거 나가면은 야간에 이제 뭐 공격 방어 이런 거를 할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어할 때 이제 새벽에 잠을 자면 안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켜야 되고 이제 눈을 뜨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이 탁 졸면은 이제 소대장님이나 이제 중대장님에게 딱 걸려버리면은 한 명이 졸았는데 이게 한 개 분대나 한 개 소대가 전체적으로 얼차를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이후의 시간은 서로가 이제 이렇게 감시를 하거든요. 누구 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렇게 개인의 잘못을 집단으로 돌리는 건 이건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연대 책임을 묻는 건 한 개인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집단의 일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양해야 될 관습인 거죠. 네. 사실 그 A 병사를 미워하는 병사들의 마음은 진짜 알겠거든요. 솔직히 저라도 A 병사에게 좀 얄미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방법이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분리수거 문제까지 해서 A 병사 탓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또 왜 그렇게까지 갈수록 심하게 A 병사를 좀 막 괴롭히게 된 걸까요? 억울하니까. 억울하게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점점점. 네. 지금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분노의 대상이 둘이 있어요. 과도한 책임을 지운 중대장. 그리고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A 병사. 누구를 탓하기가 더 쉬울까요? 중대장한테
캔을 던질 수는 없죠. 맞아. 아무래도. 네. A 병사. 그러니까 만만한 게 또 A 병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의 화살이 A 병사를 향하면서 집단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 A 병사의 성격이 또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잖아요. 분대원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중대장에게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처음 중대장의 연대 책임을 지게 했을 때는 그때는 또 가만히 있었는지가. 그러니까 A 병사는 조금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보여요. 본인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연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불안이나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같이 연대 책임지니까 좀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함께 같이 책임을 지게 되면 나 혼자 책임지는 것보다는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거든요. 네.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코너가 있습니다. 사건인 사건. 오늘은 원보람 법무관님이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 때문에 부대원 전체가 고통받아야 했던 사건입니다. 모 부대의 한 병사가 밤중에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당직 사관에게 적발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저녁에는 휴대전화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부대에는 이제 공기계를 반납을 하고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당직 사관은 해당 생활관의 병사들을 모두 연병장에 집합을 시켰는데요. 사건의 책임을 생활관을 같이 사용한 병사들에게도 물었던 겁니다. 조금 아주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간부는 이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요. 새벽 내내 얼차려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1등한 사람만 생활관으로 복귀시켜주겠다면서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정작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어긴 병사가 선착순에 해당돼서 가장 먼저 생활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게 뭐야?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자러 가는 거는 너무 불공평한데요. 뭐야 그게? 그래서 이 밤새 이 열차려를 받은 병사 중 한 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어요. 잘했네. 네. 근데 해당 간부는 미허가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 병사들끼리의 신고를 좀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또 이 휴대전화에서 불빛이 나오는데 생활관 병사들이 서로 몰랐을 리가 없다라면서 서로 눈 감아준 병사들에게 연대 책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몰랐을 수도 있죠. 그 친구가 아주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뭐 나머지 생활관에 있는 그 나머지 그 동료들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추후 병사들의 신고로 해당 간부는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병사들에게도 얼차려를 지시한 것은 직무수행 관련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 잘못한 친구 때문에 네. 선착순을 했는데 그 친구가 1등으로 들어갔다. 넌 들어가. 말도 안 돼. 나머지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사들끼리 서로 감시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연대 책임을 지운 네. 또 그런 사건이네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을 한 사람이 명확하게 있는 사건이죠. 또 훈련이나 교육 중에 일어난 규율 위반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경우에 다른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강요한 조치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또 밤새 얼차려를 주는 바람에 병사들의 휴식권까지 침해했죠. 그렇죠. 연대 책임 관련해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방역 수칙의 기본이 마스크 착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한 부대 병사가 답답하다고 생활관에서 마스크를 벗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간부가 보고 전 부대원에게 얼차례를 줬어요. 에이. 이건 합당한 처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또 배운 대로 또 적용을 해보면 마스크를 벗은 건 또 그 병사의 잘못이 분명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교육이나 훈련 중이 아니었는데 전 부대원에게 연대 책임을 지라고 한 거면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얘기할 거. 또 그친 거. 내가 얘기할래. 좋은데. 연대 책임을 함부로 지우는 건 인권 침해예요. 연대 책임의 형태로 하는 처벌은 악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하는 자기 책임의 원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네, 오늘의 사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대장은 결식을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 A병사, 그리고 A병사가 속한 분대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중대장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할 때 모든 법령과 규정 및 제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해서 결국 A병사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이 됐던 건 A 병사의 개인 행동 때문이었고 끼니를 거르게 되어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건 처벌이 있을까요? 사실 실무상 질책 정도에서 끝날 수 있지만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돼서 최대 강등에서 최하 견책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하고요.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군형법상 항명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밥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A 병사를 향한 소대원들의 괴롭힘이 너무 도를 지나쳤어요.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뭐 나중에는 쓰레기 캔 이런 걸 던져서 폭력까지 행사를 했는데 소대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행동은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네.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군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대 강등에서 최하 견책에 이르는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나마 A 병사가 중대장에게 중재를 요구했을 때 중대장이 중재를 해줬다면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관이 부당하게 연대 책임을 지우거나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상관이 이를 묵살했다면 군 인권보호관이나 1303 국방 헬프콜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각 군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깨톡에서 육군 인권존중센터, 해군 인권센터, 공군 인권 나래센터를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옵니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고 해도 연대 책임을 물을 때는 적정한 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인을 제공한 병사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면 또 연대 책임의 목적까지 좀 상실되는 것 같은데요. 연대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지을 때는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부대원들의 이해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해요. 현재도 일부에선 교육훈련 시에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면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대 책임을 지우게 합니다. 개인의 실책을 전체에게 책임을 지우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 조직 특성상 필요는 하지만 자칫하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원인이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전투력을 높이고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전후의 잘못까지 함께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연대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권에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 촬영 견내 군 그런데 이때 뭐야? 깨졌다. 한 병사가 관물대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친 곳인데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야 심하네. 조사 도중에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날의 사건으로 전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충성TV 대한민국의 방패 최전선을 사수하는 장병들 특집입니다. 야,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자랑.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박수 주세요! When we pull up, you know it's a shut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가 shutdown. Whi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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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p it. It's black and it's pink once the sun down.
watered down. Nah.